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올해 재물운과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올해 돈 흐름 여기서 갈릴 수 있습니다. 소환 이후 딱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소환이라는 절기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한 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결과가 아니라 흐름으로 봅니다. 소환은 바로 그 흐름이 재정렬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본 사례들과 함께 소환 이후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환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날 왼손 중지에 반지 하나 끼세요. 선택지는 없습니다. 행동은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환이 지나간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을 때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그날이어야 하나요? 하루 이틀 늦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며칠 지나서 하셔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시점은 소환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 기운의 흐름이 새롭게 정렬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방향이 잡히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기차로 비유하자면 출발 전에 여유 있게 타는 것과 출발한 후에 뛰어오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소환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각각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손가락마다 담당하는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검지는 결정과 리더십을 관장합니다. 의사결정력이 강해지고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나 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 검지에 반지를 끼면 조직을 이끄는 힘이 강해집니다. 중지는 균형과 중심, 그리고 돈의 흐름을 담당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이라는 물리적 위치처럼 모든 것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흩어지거나 새던 돈의 흐름이 이 자리를 통해 정렬됩니다. 약지는 결과와 성과를 의미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일의 결과가 좋아지고 성과가 가시화되며 마무리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관계의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인연과 자녀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관장합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통과 연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소환에는 중지일까요? 지금은 결과나 리더십보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손입니다. 왼손은 받는 손입니다. 오른손이 주고 내보내는 손이라면 왼손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려면 왼손 중지가 가장 적합한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 반지를 끼면 흩어지거나 새던 돈의 흐름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경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물이 제 방을 따라 안정적으로 흐르듯 돈도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게 되는 겁니다. 소환이라는 절기는 추위가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땅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기운은 다시 정렬됩니다. 이 타이밍에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은 내 돈의 흐름도 함께 정렬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본 사례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작년 소환 이후에 왼손 중지에 반지 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닌데 막혀 있던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돈, 원래 들어왔어야 할 기회가 제대로 된 경로를 찾아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업가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개월 넘게 프로젝트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일은 다 끝났는데 상대방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졌던 겁니다. 그런데 소환 다음 날 아침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셨고 놀랍게도 2주 만에 입금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 협상이 몇 달째 답답하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만나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환 이후 반지를 끼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됐고 조건도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막혀 있던 것이 풀렸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와야 할 돈이 제 길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흐름의 정리입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지 낀 이후로 이상하게 지출이 줄었어요. 원래 하려던 큰 지출이 자꾸 취소되거나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가더라고요. 냉장고 수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서 무료였고 차 정비도 예상보다 절반 가격에 해결됐어요. 이것도 돈의 흐름이 정리된 겁니다.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는 것을 막는 것도 돈의 흐름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환 이후 왼손 중지 반지는 바로 이 정리의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복권이 당첨되거나 유산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막혀 있던 계약이 다시 움직이고 미뤄졌던 돈이 들어오고 쓸 일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반지 재질입니다. 비싼 반지를 사야 하나요? 금반지가 아니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없으면 가장 저렴한 서지컬 반지 하나 사셔도 됩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운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재질이 아니라 왼손 중지에 끼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다만 재질에 따라 조금씩 다른 흐름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사례를 모아보니 나타난 패턴입니다. 금반지를 낀 분들은 돈 쓸 일보다 들어올 일이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반지를 낀 한 분은 소환 이후 일주일 만에 새로운 계약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 계약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셨습니다. 수입 쪽으로 흐름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금 반지는 큰 지출이 막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금 반지를 낀 분은 원래 예정됐던 큰 수리비가 보험 처리로 해결되면서 지출을 아끼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역할이 강합니다. 은반지는 답답하던 상황이 풀렸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반지를 낀 분은 몇 달간 답답했던 대출 승인이 갑자기 통과됐다고 하셨습니다. 막혀있던 통로가 뚫리는 느낌입니다. 서지컬 반지는 수입이 크진 않아도 꾸준해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서지컬 반지를 낀 분은 부업 수입이 매달 꾸준히 유지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싼 반지 필요 없습니다. 재질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위치입니다. 소환 다음 날 왼손 중지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최소 한 달입니다. 기운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끼고 뺐다 했다가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2달 정도는 계속 끼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한 달일까요? 기운의 흐름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흐르다가 점점 길이 깊어지고 그러면 물이 자연스럽게 그 길로만 흐르게 됩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흐름이 자리를 잡습니다. 일단 흐름이 자리 잡히면 그 이후로는 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빼셔도 되고 계속 끼고 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한 달 동안 기운의 흐름이 자리 잡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지를 빼더라도 중요한 계약이나 큰 거래가 있는 날에는 다시 끼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한번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그날만 다시 끼셔도 그 기운이 살아납니다. 마치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익숙한 길처럼 몸이 기억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소환 때는 며칠 늦게 했는데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소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반지 끼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멈춰 있던 일이 풀리더라고요. 한 달 꾸준히 끼고 있었더니 그 이후로는 돈 걱정이 줄었습니다. 타이밍의 힘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의 힘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소환 다음 날 왼손 중지의 반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끼손가락 물고기 반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여전히 왼손 중지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추가적인 선택사항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인연과 자녀운을 관장합니다. 특히 물고기 모양 반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인연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과 잘 맞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본 사례 중에는 아이 문제로 고민하던 분이 새끼손가락에 물고기 반지를 끼고 관계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연운이 트였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반지를 끼실 때 물고기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고기 머리가 바깥쪽, 즉 손등 쪽을 향하면 사람과 기회, 돈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장사하시는 분, 사장님들에게 특히 좋은 방향입니다. 신규 고객이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물고기 머리가 손바닥 쪽, 즉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베풀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좋습니다. 선생님이나 강사,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장님은 새끼손가락에 물고기 머리를 손등 쪽,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낀 이후로 신기하게도 신규 고객 문의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좋은 기회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물고기 반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끼손가락에 뭘 끼든 방향성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만 물고기 모양은 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겁니다. 다만 다시 정리하면 이번 소환 이후 핵심은 새끼손가락이 아닙니다. 인연은 보너스고 돈 흐름은 왼손 중지입니다. 새끼손가락 이야기를 드린 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설명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왼손 중지입니다. 인연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의 흐름이 정리되면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돈이 제대로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고 돈의 흐름을 정리하세요.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새끼손가락에 물고기 반지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는 중지입니다. 제가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돈 흐름이 바뀐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그거 해야 하는데 하면서 며칠 미루신 분들, 아예 잊어버리신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소환 바로 다음 날 혹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 반지를 끼셨습니다. 왜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운의 흐름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소환 직후는 기운이 새롭게 정렬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이미 정렬된 흐름 속에 나중에 끼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절기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기운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소환은 한 해의 돈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를 시작하듯 돈의 흐름도 이 시점부터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소환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기차로 비유하자면 출발하기 전에 편하게 타는 것과 출발한 후에 뛰어오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소환 다음 날 아침 왼손 중지에 반지를 꼭 끼세요. 재질은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금이든 은이든 서지컬이든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몇천 원짜리 하나 사셔도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그대로 끼고 계세요. 그 사이에 막혀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제 길을 찾아 들어올 겁니다. 새는 돈이 막힐 겁니다. 작년에 돈이 잘 안 풀렸던 분들, 계약이 자꾸 엎어졌던 분들, 들어와야 할 돈이 계속 미뤄졌던 분들, 올해는 꼭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반지 하나 끼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비싼 반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환 다음 날 아침 왼손 중지에 반지 하나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끼고 계세요. 이 날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절기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기운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소환 이후 왼손 중지 반지가 돈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소환이 지나고 나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바로 실천하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올해 돈 흐름,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지는 돈의 중심, 새끼손가락은 인연입니다. 이번 소환은 정리가 먼저입니다. 흐름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날짜 확인. 소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소환 다음 날 아침을 기억하세요. 2단계 반지 준비. 집에 있는 반지를 찾아두세요. 없으면 간단한 반지 하나 준비하세요. 재질 상관없음. 3단계 소환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을 때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세요. 4단계 최소 한 달 착용. 빼지 말고 그대로 끼고 계세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때는 특히 끼고 가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 들었는데 깜빡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나중에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해는 금방 지나갑니다. 1년 후에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영상 저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지 하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소환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1년 후입니다. 1년은 깁니다. 그 사이에 막혀있던 돈이 계속 막혀있고 새던 돈이 계속 셀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1년의 흐름을 바꿉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해보시면 압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음 해에도 또 하십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환 다음 날 반지 꼈어요. 올해는 꼭 해볼게요.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돈 걱정하시는 분들, 작년에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가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시고 들어와야 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소환 다음 날 왼손 중지, 반지. 감사합니다.